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이 만만치 않아요.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증가하는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가 삐끄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동안 잘 나갔던 상반기까지 승승장구했던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일제히 조정기를 보여줌에 따라서 증시가 다소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지수 방어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낙폭이 또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HLB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 HLB 시장이 이렇게 좀 녹록치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근데 HLB가 조금 더 오르면 이제 12만원 선에 진입이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이 12만원이라고 하는 HLB의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HLB에 대한 분석, 이제 이번 주에 유럽 종양학회인가요? 에스모 2020, 2020년 에스모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논문 결과, 뭐 이제 조금씩 뭐 초록 결과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2020년도 이 에스모에 대한 기대, 에스모 이후에 HLB에 대한 어떠한 주가 재평가, 기대감 이런 부분이 더욱더 관심이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2020년도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 대한 어떠한 논문 결과치, 예상치 이런 부분 하고요. 또 HLB 12만원 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주식공장TV에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뭐 장기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최근에 HLB를 알고 이제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HLB 한번 팔았는데, 아니면 손절매를 했는데 다시 한번 HLB를 매수해볼까 하시는 분들,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끝까지 한번 주식공장장TV에 함께 하시면 HLB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또 윤곽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이 상반기보다는 수익률이 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수익이 잘 나신 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상하게 수익이 요즘 안 나는 것 같고, 자꾸 거꾸로만 하는 것 같다, 잘 컨트롤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가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쪽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려의 목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개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 추이를 보니까 3월 바닥에서부터 4월, 5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B2가 뭐예요, 여러분들? 빚내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그런 자금이 늘고 있다는 거. 이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여러분들.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를 중심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얘기는 또 뭐냐? 뒤집어 얘기하면 주식시장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뿐더러, 그렇죠, 투자처가 없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증시 주변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신용거래 융자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상투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미 상투 얘기가 지난 6월달부터 7월달까지 계속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9월달이 상투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지금, 즉 과거에 지나간 잣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갖다가 재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거래융자 잔고 추이가 증가하고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것이 꼭 바람직한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만, 예전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지 않나. 이런 얘기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개인들이 주도를 한다 그러는데요. 1일 거래 대금 봐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증권사만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관심이 많고 동학개미니 뭐니 하면서 개인들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 장세. 자,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기관을 굉장히 욕을 합니다. 야, 뭐 기관 투자, 뭐 개관이니 뭐니 막 욕을 많이 하는데, 지금 기관들이 주가가 떨어질까봐 매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개인 투자들이 펀드 환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관들이 매수해야 될 자금, 유동성이 계속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올해만 펀드 자금, 이탈 자금이 15조가 넘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 자금이 다른 데로 가냐, 이게 아니라, 그렇죠.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스마트 개미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중국 주식도 사고, 일본 주식도 산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살 수가 없죠. 제일 친근한데, 제일 정보도 많을 뿐더러, 그렇죠? 자,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뭐 주가의 상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목소리들이 점차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식공장장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선별적으로, 물론 차별화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제 2020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이번 주말이죠. 19, 20, 21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좀 뒤늦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이따 12만원에 대한 얘기는 HLB 12만원 중요한 의미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에스모 관련된 재료, 또 이슈 뉴스들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식도암, 여러분 식도 아시죠? 음식물이 넘어가는 목에 있는 식도암 임상 결과가 에스모에서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결과가 지금 초록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다 그래요. 자, 중국의 창조시 제2인민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도암 임상 결과가 나왔죠. 수술이 불가한 식도암 환자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화학 방사선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에다가 리보세라닙, 그죠? 우리 HLB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리보세라닙을 병용 치료한 환자들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니까 생존율, 우리가 OS라고 얘기하는데 전체 생존율, 또 PFS라고 무진행 생존율, 이 결과치가 전부 방사선 치료 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존 기간이 길다라는 겁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도 길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완전 관해 소식도 있어요, 여러분. 완전 관해가 뭡니까? 완전 관해? 여러분들, 완전 관해가 뭐죠? 그렇죠. 암 세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치료를 통해서. 화학 방사선만 했을 때 완전 관해율을 보니까 총 34명 중 1명만 완전 관해가 되더라. 거의 의미가 없죠, 그렇죠? 전부 뭐 의미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 1명 정도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이 방사선 치료하고 리보세라님을 병용한 치료 31명의 환자 중에서 완전 관해된 환자가 무려 7명이나 돼요.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22%가 넘어요, 완전 관해율이. 그러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암 환자들은요, 그죠? 10%만 돼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수술이 불가한 식도암 환자인 경우에는 더 그럴 수가 있겠죠. 폐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폐암하면 우리가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요, 그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또 소세포 폐암이 있어요. 특히 이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2차 치료제를 허가받은 현재 표적 항암제가 전무합니다. 전혀 없어요. 표준 치료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이런 질병이다, 질병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폐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얼빈 의과대학, 베이징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했더니, 리보세라닙하고 병용치료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항암제랑 병용치료를 하니까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의미 있는 결과가 뭐예요? 그렇죠. 생존율이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일리노테칸, 토포테칸이라고 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가 있어요. 이런 거와 리보세라닙을 병용 치료하니까, 리보세라닙은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죠? 요거랑 합쳐서 투여를 하니까 어때요?
효과가 더 좋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비인두암이라고 있어요. 뭐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리보세라닙하고 카페시타빈이라고 하는 항암제랑 병용치료를 하니까 이거 여기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밑에 보시면 이것도 오늘 나온 얘기 같은데요. 그죠? 리보세라닙 식도암에서 다수 완전관의 사례 입증됐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에스모 그 논문 이번에 발표될 초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간세포 간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 이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항서제약에서 HLB와 관계가 있죠. 항서제약에서 25개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파티닙이 뭐예요? 그렇죠. 리보세라닙의 중국명입니다.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항서제약의 간판 치료제죠.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두 개를 병용 치료했더니 1차, 2차 치료, 간암 1차, 2차 치료에서도 여러분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는 뭐냐면요. 처음 암 환자가 발생을 하면 1차 치료제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해요. 근데 그걸로도 안 들면 2차 치료제, 2차 치료제도 안 되면 3차 치료제, 안 되면 4차 치료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1차 치료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오 회사 입장에서 보면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치료, 2차 치료를 해보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든가 객관적 반응률, 질병 통계 이렇게 좀 전문 용어인데요. 여기서 의미 있는 수치가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치료제에 대비해서 탁월한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록에서 발표가 됐고요. 에스모 2020 이번 주말에 있는 유럽 임상 종양학회에서는 그렇죠. 발표가 논문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이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 20개 정도의 암이 갑상선암, 갑상선암, 폐암, 삼상, 림프종 이런 거는 구두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0개는 포스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렇죠? 한번 우리 관심 있게 지켜보면 다음 주 정도까지 이 HLB, 리보세라닙, 항서제약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캄렐리주맙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매스 커뮤니티에서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리보세라닙하고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의 병용 치료입니다. 이 병용 치료. 한 세트거든요. 미국 엘레바니까 우리 HLB의 자회사가 되는 거죠. 이 엘레바의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이 캄렐리주맙 이 병용 치료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자회사인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2020년도 또 올해 월드 백신 콩그레스에서 또 백신 부분 최우수 기업 후보에 또 올라왔어요. 2018년도에도 한번 최우수 상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월드 백신 콩그레스에서 올해죠.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ITI 2000 그죠? 간판이죠, 이거. 이 백신하고 이 백신 플랫폼 UNIT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최우수 백신 부분, 최우수 플랫폼 부분의 최우수상 후보에 현재 올라와 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간과하지 마시고 10월 1일까지 열리는 콩그레스 2020의 결과를 한번 우리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그때 되면 또 다시 언급을 해 드릴게요. 어찌됐든 HLB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기억을 하시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캄렐리주맙하고 병용 치료하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왜 12만원 선이 중요하냐, HLB가. 한번 따져볼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5월 말, 그죠? 4월달 바닥을 찍고 5월 말부터 이렇게 이제 6월달까지 HLB가 바로 치고 올라갈 걸로 봤어요. 이게 4일 연속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달 예상 밖으로 밀려나고요. 그죠? 6월 말에 또 뭐가 터져요?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단계 더 주저앉았죠. 2달 내내 꼬꾸라졌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12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가격대는 언제냐면 6월달 치고 올라가는 게 6월달 단기 고점이 12만원 선이에요. 이 고점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한 20% 정도 올랐을 때 결국 12만원 저항에서 밀렸거든요. 자, 오늘도 좀 올라서 11만 7천원이 이제 내일만 오르면 또 12만원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예상이 돼요. 자, 이 저항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일봉과 주봉과 월봉상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과거 2018년도에도 그랬고요. 최근,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봐요. 저는 12만원 요 윗자리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이 된 오버슈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도 12만원대 한번 찍었다가 밀렸고, 최근에 다시 12만원선을, 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이걸 만약에 쉽게 돌파하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작년 1년 전에 HLB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HLB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오버슈팅이 나왔는 이 시점, 이때 거래량이 12만원 이상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물린 물량 아직도 지금도 있어요. 이때 버티는 거죠. 좋다고 하니까 이때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이 12만원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큰 매물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12만원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바로 치고 올라갔어야 됐는데 못 올라간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6월 말에 옵티머스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얘는요, HLB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애들이 쉬어줘야지 올라갑니다. 근데, 삼성바이오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6월 달에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얘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HLB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셀트리온은 어땠나? 셀트리온 삼총사도 6월 달에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내내 가만히 있다, 이따 확 치고 올라가니까 HLB가 쭉 빠지죠, 상대적으로. 왜? 시장의 시소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매기가 저쪽으로 확산되니까 이쪽은 조금 밀리는 거죠. 7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7월 달에도 물론 이제 6월 말에 옵티머스 사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7월 달에 보세요, 여러분. 뭐가 올라갑니까 또? 그렇죠. 시젠이 또 미친 듯이 또 올라가죠, 시젠이. 그러니까 HLB가 올라가기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어떠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었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가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들. 시젠도 이제 조금 주춤하죠. 그죠?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6월달 올라간 것만큼의.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아주 시기적으로 HLB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HLB. 또, 고맙게도 거래량이 나와줍니다. 뚝뚝뚝 1000만 주 거래가 나오고요. 그죠? 900만 주 거래가 나오고요. 600만 주 거래가 나오고요. 오늘 거래가 140만 주인데 벌써 12만원에 진입한 그런 모습이에요. 거래량 없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죠? 그리고 또 6월 달에는 유무상 증자 때문에 4월 달 권리락, 또 6월 달에 권리락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못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만원 선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HLB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HLB 12만원 선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12만원 선에서 나오는 거래량, 물량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HLB의 현재 임상 진행 상황이에요.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가남 1차입니다.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과의 병용 치료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암 3차 단독, 리보세라닌 단독, 요거는 3상이 다 마무리가 되고, 미국 FDA죠. FDA의 지금 NDA, 그러니까 신약 품목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제일 빠를 수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고혈압 옵디보와 병용 치료. 여러분 보세요. 이 옵디보라든가 키트루다라든가 캄렐리주마 이런 것들은 면역 항암제, 제3세대 면역 항암제예요.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리고 이 면역 관문 억제제 마찬가지의 개념인데요. 우리 리보세라닙은요. 표적 항암제, 2세대라고 얘기하는 표적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섞어서
좋은 엑기스만 쓰는 거예요. 하나는 요 암세포를 공격해서, 또 하나는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를 다시 공격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냥 뭐 옛날 1세대처럼 뭐예요? 약물 가지고, 독성 약 가지고 그냥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면역세포든 다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죠? 표적해서, 또는 면역력을 높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이 병용 치료가 성공이 된다면 모든 암에, 여러분 리보세라절은 모든 암에 지금 어느 정도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품화 됐을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떠한 HLB의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어차피 바이오는 꿈을 먹고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 이유를 통해서 1년 전에 비해서 1년 동안 내내 많이 힘들었지만 글쎄요, 기존에 했던 얘기들 거짓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다 진행이 척척척 되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중간에 잡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마치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HLB 주주 여러분들 힘들 많이 내시고요. 많이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기다린 만큼 결실을 또 잘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공장장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HLB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자 리딩 궁금하신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은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입니다. 밑에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 후에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만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세하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